안녕하세요. 매일 아침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의 아침마다 지혜. 혹시 보고 계신가요? 오늘 저희가 같이 좀 깊게 들여다볼 내용도 바로 그 칼럼 중 하나예요. 시작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. 우리 식탁에서 생선 혹시 너무 오랫동안 좀 잊고 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. 아, 네.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특히 50세를 넘으신 분들 건강, 그중에서도 뇌랑 심장 건강에 해산물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맞아요. 이게 그냥 몸에 좋다. 이걸 넘어서 왜 구체적으로 좋은지 그 핵심 이유를 좀 짚어보고요.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. 그런 것까지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네, 칼럼에서도 보니까 이게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아는데 생각보다 권장량만큼 해산물을 못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. 특히 고기 소비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생선 반찬이 좀 줄어든 경향도 뚜렷하고요. 그렇죠. 많이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. 이러다 정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중요한 영양 공급원 하나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도 좀 되고요. 정확한 지적이세요. 사실 해산물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, 핵심은 바로 그 EPA랑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 때문인데요.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 몸이 이걸 스스로 전혀 못 만들어요. 아, 몸에서 합성이 안 되는 거예요? 네, 안 돼요. 그러니까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만 하는 거죠. 이 성분들이 혈관도 좀 깨끗하게 하고 염증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요. 심지어 뇌 기능 유지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. 와, 몸에서 못 맞는다니 이건 정말 꼭 챙겨 먹어야겠네요. 그럼 어떤 생선을 먹는 게 좀 좋을까요? 칼럼에서도 특히 50세 이상에게 추천하는 그런 종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네, 그 기준이 명확해요. 오메가3는 많으면서 상대적으로 수은 함량 걱정은 좀 적은 생선들, 대표적인 게 연어가 있고요. 또 가격 부담이 좀 적으면서 영양은 정말 꽉 찬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그런 등푸른 생선도 아주 좋죠. 아, 고등어 정어리. 네네. 그리고 무지개 송어도 비타민 D나 B12가 풍부해서 추천 목록에 있고요. 아, 그리고 굴이나 홍합 같은 조개류도 꽤 괜찮은 선택지예요. 종류는 이제 알겠는데 그럼 이걸 얼마나 자주 또 얼만큼 먹어야 이게 충분한 건가요? 뭐 매일 먹어야 하는 건 아니죠? 아, 다행히 매일 드실 필요까지는 없고요. 자료에서는 성인 기준으로 일주일에 한 2번 이상, 총량으로는 한 227g 정도, 그 정도를 권장하더라고요. 227g이요? 그게 어느 정도 양이죠? 감이 잘 안 오는데. 이게 우리가 보통 먹는 생선구이 한 토막 있잖아요. 그게 대략 한 100g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만 생선구이를 챙겨 드시면 충분한 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죠. 오, 일주일에 두세 토막 정도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데요? 근데 솔직히 말해서 생선은 가격도 좀 부담되고 또 집에서 조리하면 냄새나 뭐 뒷정리 같은 게 좀 번거롭잖아요. 수은 걱정도 빼놓을 수 없고요. 그렇죠. 네.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좀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. 물론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. 충분히 이해가 가요. 근데 이것도 해결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. 예를 들면 수은 함량이 낮고 또 요즘은 손질까지 다 되어서 나오는 연어 필렛 같은 거 있잖아요. 아, 네. 필렛 제품들. 네, 그런 걸 사서 그냥 에어프라이어에 굽기만 해도 냄새 걱정은 훨씬 덜 수 있고요. 그리고 냉동 제품들도 찾아보면 1회분씩 이렇게 소포장된 것들이 꽤 많아요. 가격대도 한 3,000원에서 5,000원 선에서 구할 수 있어서 예전보다는 가격 부담도 좀 줄었죠. 아, 소포장 냉동 제품. 그것도 괜찮겠네요. 수은 걱정은요?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수은 걱정도 좀 더 말씀드리면 모든 해산물이 다 위험한 건 아니에요. 피해야 할 것들이 있죠. 주로 상어나 황새치, 큰 눈 참치처럼 먹이사슬에서 좀 상위에 있는 큰 어종들, 이런 애들은 아무래도 수은 축적량이 많으니까 피하는 게 좋고요. 아, 큰 생선들. 네. 그리고 참치 통조림도 종류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요. 보통 마트에서 파는 라이트 참치 있잖아요. 가다랑어나 작은 황다랑어로 만든 거. 이건 수은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주 2, 3회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. 그런데 크기가 좀 더 큰 알바코어나 큰 눈 참치로 만든 통조림은 주 1회 미만으로 좀 조절하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. 아, 참치 통조림도 종류가 중요하군요. 라이트 참치 위주로 먹어야겠네요. 네, 그게 좀 더 안전하죠. 그렇군요.
그러니까 결국 50대 이후 식단에서 붉은 고기 섭취를 의식적으로 조금 줄이고 그 빈자리를 해산물로 채우려는 노력이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큰 건강상의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이시네요. 맞습니다. 특히 뭐 동맥경화나 고혈압, 심장병, 또 치매 위험 같은 거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. 혈관 건강이나 치매 예방에 신경 써야 하는 분들께는 정말 필수적이겠어요. 네. 오메가3뿐만이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, 그리고 다양한 비타민, 미네랄까지 정말 풍부하니까요. 그 칼럼에서 인용한 메이오 클리닉 언급처럼 연어 한 조각만 먹어도 하루 비타민 D랑 B12 필요량을 상당 부분 채울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효율적인 건강식품이죠. 네. 오늘 이야기 쭉 정리해보면 해산물은 우리 뇌와 심장을 지키는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. 당장 이번 주부터라도 식탁에 작은 변화를 한번 시도해보시면 어떨까요? 뭐 월요일엔 고등어 구이, 수요일엔 연어 스테이크 이런 식으로요. 일주일에 딱 2번 좋아하는 생선 요리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시작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작은 실천이 중요하죠.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해산물 섭취를 늘리는 걸 단순히 더하기로만 보지 마시고요. 오메가3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생선을 더 먹게 되면서 혹시 자연스럽게 좀 덜 먹게 되는 다른 음식이나 영양소는 뭘까? 그래서 내 식단 전체의 균형이 어떻게 더 건강하게 바뀔 수 있을까?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아,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라 대체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관점이군요. 네, 그렇죠. 단순히 생선 하나 추가하는 것 이상의 어떤 건강 효과를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.